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박스에 넣었는데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이렇게 구겨서 넣어가지고 겨우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랬더니 밑에가 터졌습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영향으로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뭐 파생상품 만기 영향보다는 마지막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크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 영향. 12시부터 기관의 매도가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한 4,000개억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긴 했는데 그때부터 매도가 급증을 해가지고 7,000계약 정도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7,000계약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데 보통 파생상품 만기일, 선물옵션 만기일에 2시 반이 지나야 이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늦으면 3시 정도 넘어서 이게 좀 다른 영향이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기관 쪽에서 계속 하락 쪽으로 밀고 있었다. 근데 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어제 뭐 나왔던 미국의 물가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중국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뭐 긴축으로 인한 그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시 이게 이슈가 되려고 하면 물가가 급등하거나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JP모건 회장이 얘기했듯이 경기가 괜찮을 건데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이슈하고 그 외에 다른 이슈 때문에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는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네. 오늘은 중국 때문에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한번 중국이 왜 빠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이 12월 어제 저녁에 나온 건데 12월 신규 위안화 대출 이게 1.13조 위안. 네. 이게 이제 이전에는 보통 한 1조 2,500억 위안 정도, 1.27이나 1.25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1.1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2월 강의 통일량 M2 네, 통화량이 아니고 통화량 M2의 증가는 9%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8.5였고 전망이 8.7인데 9%. 그러니까 통화량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통화량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의 11월 산업 생산 이런 게 뭐 월간으로 2.3%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연간으로는 줄었지만 월간으로는 크게 증가했다. 인도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은 5.59, 이전이 4.91이었거든요. 거의 1% 넘게 급등했다. 예, 전망은 5.8이었습니다. 인도도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미국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이 7%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집계를 했던 그 언론사들마다 틀린데 7%냐 7.1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7%가 나온 거죠. 이전이 6.8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물가가 지금 미국의 물가는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5%를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작년 10월인가요? 10월에 6.2로 올라와요. 이게 5% 6.2 그리고 나서 지금 7을 찍은 거죠. 물가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 올해나 아니면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기대는 하고 있어요. 유가가 떨어졌던 것도 있고 물론 오늘 유가는 82달러지만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나 중국의 뭐 물가들 떨어지는 거 영향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랬고 핵심 물가 상승률은 5.5%. 이거는 뭐 이전이 4.9, 전망이 5.4였는데 뭐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12월 차량 판매가 연간으로 마이너스 1.6%인데 이게 이전은 마이너스 9.1이었어요. 네, 크게 줄어든 거죠. 네.
뭐 4년 만에 그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12월 인플레이션율 이거는 8.4%. 예, 뭐 비슷하다. 그리고 오늘 그 뭐 특별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1.723으로 입찰이 됐어요. 근데 이전치가 1.518이었거든요. 0.2%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12월 월간 예산을 보니까 마이너스 210억 달러.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 부채라기보다는 예산이 적자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면 한 2조 달러 정도. 그리고 2020년도를 보니까 한 4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약 6조 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금리가 1.5에서 1.7로 뛰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아침에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뭐 이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중국 때문에 그냥 밀린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의 12월 수입 물가가 29.7%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35%였습니다. 우리한테는 중국의 그 물가 하락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23.5%, 이것도 이전이 25.5%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 거의 비슷한 양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떨어졌다. 이것도 떨어졌으니까 미국 쪽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연준 의장이 어제 뭐 한 얘기 중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인력난이 곧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급망도 연내에 회복이 될 수 있다. 예. 기업들이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도매 재고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1.4로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1.2에서. 네. 전망이 1.2였는데 1.4로. 재고를 많이 확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적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어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11월, 12월에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 완만하게. 근데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경기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뭐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는 어제 뭐 물가가 7%가 나왔지만, 뭐 물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서 시작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했는데 장중에 12시 정도인가 그때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고 내려와 버린 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네. 물론 물가가 있고 뭐 베이지북이나 뭐 이런 거 경기 기대감이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소형주 뭐 러셀 2000 지수는 또 빠졌잖아요. 네. 뭐 중소형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미국의 그 소비자 전자 상거래 작년에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결제 금액이 2045억 달러. 이게 이제 8.6%가 증가한 건데 최근 6년간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율은 13%예요. 평균 13%인데 8.6%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번에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못 파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낮았다. 예, 그래서 뭐 이게 공급망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나. 금액은 큰데 증가율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게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기업에 관련된 뉴스는 뭐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뭐 주가가 1,800달러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의 영구적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일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막 동참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의 M1 칩을 설계한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 수익원은 클라우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인데 그 클라우드 서버
용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다. 애플에서 인재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살짝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아침에 중국 관련돼서 뉴스가 중국이 지금 그 미국발 항공편 6편을 또 취소를 했고, 프랑스하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항공편도 6편을 취소를 했어요. 지금까지 약 70편의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 항공편에서 양성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취소해버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어제 그 뭐 보복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그런 거는 뭐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중국은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안 되니까 이번 올림픽이 중국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예. 그거 외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어요. 생산량 물가 지수가 10.3%로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게 어제 뉴스에 있었지만 오늘도 계속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성장률을 4.8에서 4.3으로 하향했습니다. 0.5%나 하향했어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될 경우에 이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밀고 있잖아요. 이게 터지면 다 봉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블룸버그에서 평균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올해 5.2%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은행은 5.1%, 모건스탠리는 4.9%로 하향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0.6에서 0.7% 정도를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6%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4%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4분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4.5% 사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정도였는데 평균 정도가 3.7이었어요. 3.7. 근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 지금 최근에 몇 군데서 나타나면서 이게 더 내려갈 것 같다. 지금 3.7 정도를 작년 4분기를 예상하는데 1분기에는 이게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중국이 오늘 지금 1% 이상 빠졌는데 오후장에서 12시 오전장 마칠 때까지 오르다가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있다가 2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12시에 기간이 1,500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팔아버렸고, 그리고 2시 9분인가요? 그때부터 매도가 또 급격하게, 이 두 번의 급격한 매도 때문에 선물이 오늘 4,000계약에서 7,000계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5,000계약 정도로 올라오다가 다시 7,000계약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예. 오늘 하락 요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걸 뭐 그 세계 공장인데 이게 둔화가 되면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높은 것보다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유가가 82달러를 유지를 했는데, 수요가 뭐 원유 재고가 줄어가지고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원유 수요가 그래도 계속 탄탄하게 유지된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런 거지만, 유가가 유지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늘 환율이 1185원까지 떨어지다가 주가가 밀리니까 다시 1189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중국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위안화의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계속 강세를 띠고 있긴 한데, 2015년도에 중국이 했던 강제 절하를 또 할지 지금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일단 중국은 좀 조심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리라 가치가 폭락하니까 터키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사고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지금 4월 달에 터키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사고 있어요. 일일 평균 그 거래량이 1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가 때문에, 예, 물가가 너무 36%였잖아요. 터키 물가가. 그리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니까, 폭락하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1코인과 1달러가 같이 되게끔 이렇게 등가로 이루게끔 만들어진 코인, 거의 가격 변화가 크게 없이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코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더라고 하는 그 코인을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이번에 1kW 당 가격이 132달러였는데 이게 한 2013년도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번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135달러 정도로. 네. 최근에 탄산 리튬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지금 가격이 5배가 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코발트,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가격 다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을 올려야 된다. 네. 오늘 배터리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배터리 가격의 상승 뉴스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두 가지 이슈가 중심이었는데, 하나는 LG전자가 벤츠에 그 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운전석과 보조석 그리고 가운데까지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네, 인포테인먼트, 그거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애플카가 도대체 어디랑 공급 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뭐 국내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지분을 인수했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관련돼서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도 또 막 올랐어요. 네. 그거 오른 애플카 관련된 그거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기간 그 청약이 진행됐는데 경쟁률이 1,500대 1, 금액으로는 지금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경이 넘는 돈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1경.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돈이에요. 그 돈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가지고 이쪽에다가 장비를 공급하는 그 회사들이 위주로 해서 올랐어요. 네. 근데 뭐 SK 쪽도 같이 하는 쪽도 하여튼 장비가 오늘 급등을 했다는 거죠. 전부 다. 네. 그 두 개 테마가 올랐거든요. 나머지는 뭐 오늘 뭐 거의 안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LG전자 때문에 애플카가 갑자기 두각을 또 나타내가지고 캐스텍 코리아라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총이 1,000억 미만의 이런 회사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권유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장비 회사가 엠플러스, CIS, 그리고 하나기술, 엔시스, 유일에너테크, 원익 P&E, 그리고 에이프로, 나인테크, 지아이텍,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겠죠. 왜냐하면 장비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방향을 튼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아바코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많긴 한데, 오늘 이 올라간 종목은 이 10개 종목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LG 쪽이 이제 CIS, 그리고 나인테크, 나인테크,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인테크는 상한가였고, SK 쪽으로 그 엠플러스하고 하나기술 이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다 해가지고 오늘 하나기술이 많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공급 계약이 좀 많았던 회사, 그런 회사가 이제 CIS, 하나기술, 네, 그리고 GI텍, 네, GI텍이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 회사는 엔시스, 네, 엔시스. 그리고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유일에너테크, 이거는 20일 날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기업들 중에서 공급 계약이 많이 발생한 회사들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 회사, 네, 그리고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회사. 갑자기 기업 설명회를, 지금 기업 설명회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 실적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업 설명회 하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차트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엔시스, 시설투자, 유일에너테크, 네, 기업 설명회. 이 기업 설명회 하는 회사는 기업 설명회 하고 난 뒤에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를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회가 하는 중에 아니면 하고 나서
갑자기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설명의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이 좀 괜찮았고 그리고 GI텍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이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그나마 내고 있는 회사. 그게 이제 GI텍이 있어요. 네, 엔시스도 있고. GI텍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좀 상승폭이 컸는데 뭐 이런 회사들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올렸다가 밀렸는데 수급이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쪽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네. 만일에 이게 애플카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 공모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공장 짓는다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금을. 지금 공장 몇 군데 짓는다고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비 발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삼성전자가 로봇 인수한다고 뭐 얘기해가지고 또 아지네스텍하고 그리고 퍼스텍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니까 아지네스텍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정 자동화 만드는 회사 M2I나 코인테크, 뭐 V1텍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주한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오늘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최근에 이게 공급 계약이나 제가 올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대체적으로 공정 자동화, 2차 전지 장비 이쪽에서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네.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이번 달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긴축에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중국의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게임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주식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로봇주도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빠지는데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까지 이쪽으로 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단기적으로 보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방송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